이번에도 유는 안 보였다. 네, 이번에 바로 이 자중질환 그 와중에도 유는 별로 안 보였다. 안 보였다라는 게 결국은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이 통용이 되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에 이준석과 조수진 그 의원이 뭐 제일 그 지탄을 많이 받았죠.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다. 물론 누가 조금 더 잘했고 뭐 이런 게 아닌 그 지금 대선을 엄중한 대선을 앞에 놓고 당대표로 하는 사람이 더더군다나 또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그 사람이 이런 식의 행동, 서로 그냥 상대방을 헐뜯고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는,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죠. 민주주의의 그 본체는 그게 아니다. 서로 마음껏 헐뜯어도 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대방을 존중을 하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바로 똘레랑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보고 아유 민주주의, 저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헐뜯고 싸우고 자중질환 이런 거를 민주주의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매우 적절치 않았다라고 제가 어제도 김동완의 하이파이브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그 이준석이 아하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라고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윤에 대한 그 리더십 상당히 좀 타격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시간이 이틀이나 있으면서도 이른바 중재를 못했죠. 이른바 협상과 중재가 아까 그 얘기했듯이 서로 상대방의 생각이 많이 다를 때는 그래서 협상과 중재가 필요한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어차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얼마든지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재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재가 안 됐죠. 네, 그래서 김종인의 어떤 그 날카로움이라든가 이른바 그립 장악력, 조직 장악력 이런 것이 전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바로 어제 이 시간에 했습니다마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재라든가 이런 협상 이런 그 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도 윤석열의 리더십은 안 보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히려 지금 어제 전라북도에 내려가서 전북대인가요? 거기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실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빈자, 못 배운 자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 물론 뭐 취지는 사실 가난하고 또 이 배우지 못하는 분들을 더 많이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취지는 그런 건데 말 표현이 정말 잘 못합니다. 표현을. 극빈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이 자유가 뭔지도 몰라. 당연히 저런 표현의 큰 실책이죠. 정말 살기 힘든,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배움이 제대로 안 된 분들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정도로 세상이 너무 팍팍하면은 그런데 신경이 안 쓴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야죠.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당연히 실언입니다. 네, 똑같은 그 말이라도 취지를 살려서 얘기를 해야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내가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더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취지는 그게 맞는데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표현보다도 자유를 신경 쓸 만큼 그분들은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실언과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다 이 취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취지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건 그 자체가 실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때는 일일 실언이란 말로 홍준표 이 경선 후보자가 집중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글쎄요, 말을 표현할 때의 그 정제한 표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이렇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가 곧 온다라는 얘기도 했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앱은 이제 젊은 층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는 거지만 뭐 음식 배달도 다 앱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구인, 구직. 우리 회사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다.
예, 구인이죠. 그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직업을 갖고 싶다. 구직입니다. 구인, 구직을 연결하는 앱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이거는 벌써 이런 식의 앱은 글쎄 벌써 한 7, 8년, 8, 9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또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더군요. 네. 이 국민의힘과 청년 관련 누리집에 야, 정말 이 윤 후보는 정말 문제가 좀 있다. 어느 시대에 사냐? 저 지금 조선시대에 사느냐? 이미 거의 10년 전에 나온 그 이런 구인구직 앱에 그거를 어떻게 착각을 한 건지 글쎄요. 이거 진짜 몰랐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네. 예,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순발력이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거는 예, 실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글쎄요, 이제 지금 현재는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가 옵니다만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AI 시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앱 이상으로 쉽게 아주 적임자를 찾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그야말로 윤 후보가 얘기하는 AI 시대 4차 산업혁명이 더 강조가 될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앱을 통해서 이렇게 구인구직자를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AI가 모든 것을 척척척척해서 이런 스펙이면은 어디가 좋다라고 아마 추천을 해주는 AI가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뭐 요 정도로 얘기를 했어야 되고 아마 그거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AI나 앱 이런 것들을 그냥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달이 난 거죠. 네. 이렇게 지금 윤 후보가 상당히 지금 뭔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막 이 광폭의 행보를 보여도 현찮을 판에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나 다를까 한 얘기 했습니다. 이제 선대위 내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너무 촉박하니까 이제 8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이니까 선대위 해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전면 개편은 못하지만 자신이 어제 뭐 기동 헬기라고 그랬나요? 네, 총괄 상황본부 예, 지금 임태희 그 전 비서실장, MB대 비서실장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괄 상황실장을 맡겼는데 거기가 기민하게 움직여서 이 난관을 풀어 헤치겠다. 그러니까 조직을 다시 리빌딩을 할 시간은 없고 조직의 역할을 달리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 그러니까 선대위는 뭐 이준석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내가 총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종인이 전면 개편 못한다. 지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정리할지 보면은 알게 될 것이다. 자신 있다라고 이제 예의 그 자신만만한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만은, 예. 윤석열이 그랬습니다. 윤 후보가 그립 강하게 잡아달라 부탁을 했다. 그립이라는 게 뭐를 꽉 쥐는 게 그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특기인 무슨 일을 할 때 그 조직을 꽉 장악력을 높이는 그게 아주 강점이 있는 분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내가 그렇게 알아서 할 거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 다룬 겁니다. 선대위 곳곳 싸움판 벌어지는데 후보만 모른다. 당내 우려가 커져. 바로 이거는 제가 윤 후보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것과 예,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 조수진과 또 이준석의 이른바 자중질환이 둘 다 그만두는 걸로 했지만 글쎄요. 쉽게 정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고비를 거쳐야 당연히 이제 생동감이 날 텐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의 그 리더십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제가 그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다른 대안이 있나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김종인 말고 또 어떤 대안을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그야말로 원톱으로 들어온 이상 지금 김종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후보와 김종인에 대한, 이 둘 사이의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유권자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거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김종인이 또 윤핵관을 공개 경고한 그런 말도 나옵니다. 네. 앞으로 윤핵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윤 후보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자기가 윤 후보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자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파열음이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른바 윤핵관 삼총사를 비롯해 삼총사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그 비서실장을 하려다가 말은 장제원, 네, 또 윤한홍, 또 지금 총괄 사무총장으로 있는 뭐 권성동 이런 분을 비롯해서 윤핵관이 한 50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핵심 관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0명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윤핵관을 공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맡은 임무 선을 넘지 마라. 네, 선을 넘지 말 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는 나를 통해서 하라라고 이른바 이준석이 공개 경고를 하고 선대위원장을 사퇴를 한 그 윤핵관을 다시 경고를 한 겁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다시는 이제 완톱으로 이 임무 수행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은 선을 맡은 역할만 하라. 그러고 모든 보고는 나한테 하라라고 지금 윤핵관을 저런 면에서는 이제 이준석과 김종인이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뭐 아직도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I survived. 형부 이러시면, 형부 이러시면 이라는 닉네임은 조금 아주 눈에 확 띕니다. I survived. 네. 바로서기. 대한민국 조폭 지지받는 자보다는 그래도 낫습니다. 예, 조폭 지지받는 자가 누군지는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권문일님, 에이미님, 범죄자와 연루하지 못하는 게 나의 선택입니다. 정민님, 세븐님, 분명히 말하지만 윤석열을 안 찍으면 100% 이재명이 됩니다. 그렇죠? 네. 세븐님의 의견,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윤석열을 안 찍고 다른 후보를 찍으면은 이재명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뭐 높은 거는 당연하시죠. 네. 네. 홍리치빌님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만평. 저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영부인이란 말은 쓰지 말자. 청와대 제2부속실 페이지. 예, 제가 어제 이 시간에 아주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 그 의미까지 파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자기로 이렇게 꽁꽁 묶어서 얼굴을 보이지가 않죠. 네,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에서 저 김건희 씨가 공식적으로 행사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하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지방을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지금 상당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선거를 아주 임박했거나 아니면 그것도 쉽지 않으면은 3월 9일 날 아마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9일 날, 예, 같이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한 표가 어딘데요. 그러니까 3월 9일 날 아주 다정스럽게 예, 집 근처에 그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유일하게 볼 가능성도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만평이 더 있습니까? 예, 만평은 오늘 이걸로 보여드리고요. 예, 만평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또 요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죠. 네, 구독자 배가 운동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을 좀 이렇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뭐 여러분들 충분히 예, 능력 발휘를 하셨습니다. 예, 4개월 된 이 방송 개국 4개월 만에 7만 5천을 향해서 가는 그런 TV가 있었습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할 따름인데, 네, 제 욕심이겠지만은 아무튼 조금 더 힘을 몰아주시고 한 분이 추가로 한 구독자를 유치를 해주시면은 더 힘이 배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 뭐 친지,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네, 주위 분들 찾아보면은 뭐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야, 그 방송 뭐 괜찮더라. 허튼 소리는 안 하더라라고 내가 보니까 추천할 만하더라라고 얘기하면은 또
예, 당연히 또 구독을 눌러주시겠죠. 네, 구독뿐만 아니라 좋아요도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거듭드립니다. 그렇죠? 네,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빵빵빵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바로 이게 추천 동영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불특정 다수 다른 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4개월 된 우리 아시아투데이나 저 김동원 앵커를 몰랐던 분들도 쉽게 접근을 하니까 네, 좋아요가 그런 의미에서는 매우 중요하더라. 네, 그리고 또 오늘처럼 11시에 고정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오후에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을 긴급 편성을 할 때는 3시, 4시 또는 뭐 4시 반 이런 식으로 할 때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알림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예,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이 방송을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긴급 뉴스가 떴군요. 윤석열 장모가 징역 1년을 또 선고를 받았군요.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를 잠깐 한번 더 살펴볼까요?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지금 제목만 떴군요.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선고를 이제 오늘 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 의정부지법에서 선고를 하는 상황인데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몇 가지 지금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군요. 네, 장모 리스크. 글쎄요, 참 윤석열 후보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상당수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일 텐데요. 저는 당연하죠. 네,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가 가장 시급한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이른바 부인 김건희 리스크만 해도 저렇게 얼굴을 망토로 써야 될 정도로 저런 상황인데 장모가 1심에서 그렇군요. 예, 징역 1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란 얘기는 그야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죠.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법원에서 법리를 다투어 보니 이거는 잔고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위법 법에 저촉되는 게 확실하다라고 지금 1년을 받은 거니까요. 예, 참 재판 속도가 빠르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원래대로 저렇게 쭉 간 건지 아니면 속도를 낸 건지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디님, 에이미님, 한만성님, 권문일님 다 좋은 의견들 보내주셨고요. 네, 말씀을 이제 예, 구독자 배가 운동 예,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속보 전해드렸죠. 예, 조금씩 더 힘을 합쳐 주시면은 네, 제가 훨씬 더 좋은 방송,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지금까지 열심히 한 분들 제가 충분히 예, 아주 감사하고. 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방송의 최고의 주인공 이심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